예. 그래서 지금 열받아서 옮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과일은 저쪽에 아랫옆보다 좀 온도가 낮은 지가 좀 적어요. 과일 크기가 남쪽 지방이나 그런 데보다 지금 적습니다. 경주 쪽이나 포항이나 그 다음에 뭐 그 위쪽으로 영천이나 이리 올라오는 데보다도 뭐 의성, 청송보다도 과일이 적어요. 이제 여기는 가을에 강원도의 특성이겠죠. 추우니까. 근데 강원도에서 재배했을 때 공판장에 가는 건 똑같아요. 여기서 안동 공판장을 간다면 안동 공판장에서 돈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매인들은 우리 사과를 색깔을 보고 산다. 이제 과거의 방식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당브릭스까지 같이 올라가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소비자한테 판매할 거냐, 목적. 그전에는 옛날에 깎아 먹어봐야 되니까 뭐 색깔만 좋은 걸 사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젊은 세대로, 더 젊은 세대로 가면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 내 과일을 비싸게 받기 위해서 생산자는 그 중매인들한테 정보를 줘요. 우리 과일은 당브릭스가 얼마다. 색깔은 이 정도 눈으로 보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중매인이 과일을 사서 팔면 이제 우리 가게에서 메이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저 집에 사과 사 먹었더만, 수박 사 먹었더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단골 고객이 늘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짧은 시간에 중매인들이 손을 잡긴 했을 거라. 아니에요. 그분들이 미리 돌면서 그 품질을 다 확인해요. 이제는 뭐 비파게 당동계를 이 건총처럼 딱 당기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일이 7월달 들어 지금부터 이제 바뀌거든요. 안에 쏙잎이 얇으면 안 된다. 그늘에 있는 잎 상당히 두꺼워요. 그거는 겉잎이 몇 배로 더 두꺼워야 속잎이 두꺼워요. 겉잎이. 그래서 겉잎이 먹고 있는 양과 안에는 그늘진 거는 더 적게 먹는데 그만이 밀어줘요. 그래서 여름에는 나무 가지를 함부로 많이 자르지 마세요. 자르렸다 그러면 다른 곳에 해를 줘요. 차라리 잎을 훑어가지고 그 나무를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가지 잘라놓고 2차지 텄다 그러죠. 가지로 잘랐는데 당연히 2차지가 트는 게 맞죠. 가지를 안 자르고 잎을 훑으면 절대 2차지가 안 틉니다. 자기가 소비를 해야지. 그런데 요 놈을 잘라놓고 여기 트지 마라, 내년에 사과 달 거다, 그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가지는, 긴 가지는 다 못 써져. 밑에 것 때문에. 밑에 거 잘라보면 여기 다 달아도 괜찮아요. 한 가지에서 주렁주렁 많이 달고 위로 솟은 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우짜란 가지를 사과를 달지 마라. 그건 농사를 망치는 짓이에요. 계속 우짜란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결가지를 희어가 만들 때 우짜라지 않는 가지를 옆에 배열해라. 그래서 도장지 나서 만들어야 된다. 에카에서 자지를 만들어지든지 우짜라지 않는 가지를 배열해라. 아래 위에 터울을 띄워라. 지금 이제 그 7월달 들어서 6월달 지나고 7월달 들어서 안에 속잎이 두꺼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고 가리나 인산이나 다른 걸 든 거를 비료를 착각하면 안 돼요. 안에 속잎이 두께가 완전히 뚝 떨어집니다. 겉잎은 인산이나 가리가 다른 게 들어있으면 딱딱하게는 되겠죠. 그런데 속잎은 햇볕을 보면 금방 얇아져 있거든요. 속잎. 그래서 속잎 두께를 보면 된다. 그 연면시비의 목적은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해준다. 잎의 일을 하고 있고 체적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7월 말까지가 홍로는 골드그린 2번에 골드칼 한 반. 그 설탕 3kg까지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7월 말 이후에는 홍로는 골드칼라 1.5리터에 염화가리 1kg, 설탕도 많이 쓰면 1kg, 거의
햇빛이 좋으면 안 써도 됩니다. 염화가리는. 설탕은. 설탕을 조금 쓰는 거는 도움이 되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쓰면 매치가 나빠진다. 그리고 사과는 색이 나면 안 된다. 색은 한 번에 딱 나야 돼요. 사과는 성장 과정에는 많이 신맛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단맛이 나거나 신맛이 없는 거는 잎 두께가 얇고 질소비가 없는 거예요. 자기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질소비를 가지고 있어야 자기 면역력이 있는데 질소비가 없는 것들은 자기 면역력이 없어요. 질소비가 있는 거는 그늘에 있는 잎이 안 떨어져요. 우리가 갑자기 7월 달이나 뭐 8월 달에 비가 와가지고 잎이 한 번에 왕창 얼그러진 것도 있죠.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병이라 그러죠. 병이 아니고 굶어서 떨어지죠. 시커멓게 잎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질소 부족. 질소 부족에 의해서 굶어서 떨어졌는데 겉잎도 이렇게 빳빳하게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겉잎도. 질소 부족에서 굶어 떨어졌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급성 낙엽이 왔다 그러죠. 그 갑작스레 확 예. 떨어지니까. 급성 낙엽이 왔으니까 그 급성 낙엽에 농약을 쳐서 커버를 하려고 그러는데 농약을 담가놔도 안 돼. 그거는 원인이 그게 아니니까 질소 부족에서 잎이 얇아서 그 영양을 다 주고 지는 말라가 죽은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름에 우리가 강원도 고냉지 배추가 무름병이 온 거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파리 이래 큰 것이 비료가 없어서 굶어 죽었는데 이게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썩어 들어가겠죠. 그런데 나뭇잎은 떨어져 갖고 다른 데 장애를 안 줘요. 이 잎 자루가 가늘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는 거죠. 떨어지고 장애를 안 줘요. 자기 나무 밑으로 떨어가 다시 이거를 자기 영양소로 쓰겠죠. 그런데 배추 같은 이파리 큰 것이 굶어서 죽으면 그게 썩으면서 국물이 나와요. 그 국물은 또다시 배추 몸통을 죽여요. 그랬는데 그거는 배추는 살리는 거는 비 오기 전에 연면시 뭐 설탕만 많이 해놔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과는 그 전부터 비분을 쭉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애되는 거의 대다수의 식물의 장애되는 것들은 보면 비료 부족의 장애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올해같이 가문에는 고추가 안 크는 것들은 비료 과다해서 장애 또 비료 좋은 것들이 자꾸 위로 올라오는 거죠. 올라서 과다돼서 장애가 된다. 이 두 가지 원인이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배되는 우리가 사과가 질소비가 부족하면 앵두빛 색이 안 나요. 공판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과의 색깔은 빨간색은 앵두빛이죠. 그 앵두빛 색을 내려면 미리 색이 나면 안 되죠. 미리 색이 난다는 소리는 이거 사과가 굶어서 색이 난 거다는 거죠. 못 자라서 비료가 부족하면 못 자라서 한쪽에 색이 못 자란 쪽에 몰린 거겠죠. 호피 무늬색이 난 거는 색이 한쪽에 몰린 거예요. 못 자라서 굶어서 못 자랐는데 왜 비료가 주면 나쁘다가 표현했을까요? 비료의 분석이나 식물체를 보고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이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저 집에 요소 여름에 주더만은 가을 되면 새가 안 나더라. 당연하겠죠. 비료를 워낙 작게 주면 칼슘을 치고 못 크게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요소를 줘버리니까 하면 훅 자랐겠죠. 그럼 크게 자랐으면 가을에 영양소를 더 많이 채워야 이게 가득 차요. 우리가 양동이에 물을 채우는 거하고 바가지에 물을 채우는 정도겠죠.
그 사과를 중간에 여름에 우리가 지금처럼 잘 키워놨다가 뒤에 비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색이 전혀 안 나게. 비료를 하나도 안 주고 칼슘 때문에 자꾸 저거 쪼이면 가을에 가면 색이 나요. 쬐끄만한 게 빨갛게 나요. 뭐 그게 자꾸 졸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키워놨던 게 가을에 비료가 뚝 떨어지면 색이 안 나요. 이 덩치는 큰데 덩치 큰 만큼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다는 거죠. 계속 보여주는 거야. 네, 그렇죠. 계속 그 수치양만큼 잎을 만져보고 쏙잎을 두께를 두텁게 하고 그 다음에 가지에 이래 작은 잎들 요놈이 달려있나 떨어지나 살펴야 돼. 요놈이 떨어지면 나쁘다는 거예요. 요놈이. 떨어지면은 비료가 약하다. 그렇죠. 그래서 요놈을 갖다가 모엽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봄에 가르친 거거든요. 요놈이 두껍고 단단하다 소리는 사과의 종방이 크다 소리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 나무는 연결고리 연결되어 있어요. 식물체가.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걸 계속 이어줘야 된다. 그래서 9월 말에도 비료를 줬는데 9월 말에 그 밀양 얼음골에서 사과에 요소를 줬을 때 친구들이 욕을 해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9월 말에 사과밭에서 부사에다가 요소를 주면 사과 안 익고 색 안 나고 맛없고 9월 말에 요소 주고 10월 달에 반사 필링 깔아놓고 골드 칼라 뿌려서 염화가리 3kg까지 써도 괜찮아요. 요소 비료가 질소가 있으면 염화가리 3kg 때리면 더 좋아요. 당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과 농사 짓고 나서는 제일 비싼 값에 제일 좋은 걸 파는 거예요. 당브리스 17, 18 나왔는데 그건 질소비에 대한 영양 이동이거든요. 질소비에 대한. 그래서 더 맛이 좋았다. 그 창에서 8월 달에 9월 달에 갈반으로 해가 사과잎이 싹 다 떨어져 버리고 도장지에만 잎이 남은 거예요. 이제 도저히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황금알농법 연면 시비 하면서 사과밭에 요소비를 잔뜩 줘놓고 기다린 연면 시비 계속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월 달 돼도 사과가 색이 안 나고 이제는 포기를 하나 그러거든요. 예. 사과를 포기를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월 한 10일 넘어가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한 방에 사과 색깔이 빨갛게 나버려요. 앵두빛으로 나요, 그것도. 그런데 밀이 안 났기 때문에 당은 좀 떨어지도 색깔은 빨갛게 나요. 사과의 색깔은 빨간색은 요소다. 색깔을 잘 낸 농장들은 다 다시 비분양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다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린 골드나 칼라 좀 사용하는 방법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썼냐에 따라서 사과의 맛과 품질이 바뀌고 그 양과 질에 따라서 그 공판장에서 가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키로당 5,000원대를 받고 싶으면 당브리스 한 18브리스까지 끌어올려요. 능력이 있으면 잘 받고 싶으면 20브리스 끌어올리고 만원대 받아도 괜찮아요. 작년에 예천에서 5월달에 통화하고 배운 분이 당브리스 얼마까지 나왔냐? 20브리스. 부사 크기가 1kg짜리. 지금 이것도 엄청나게 클 거예요. 지금 요소를 줘가지고 20을 올려놨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커요. 꼭지가 우리 황금알농법 이 사과 꼭지가 굵어요. 보면 꼭지 굵고 과대가 또 굵어요. 과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가 지금 오면 이제 얘가 이제 과실이 그냥 자꾸 클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질 소비를 높여놨기 때문에 잘하면 1kg짜리 나오겠어요. 홍로가 1kg 나오도 큰데 부사가 1kg짜리 나옵니다. 예. 그래 큰 것을 우리는 소비를 할 수 있거든요. 커도 소비가 못할 때는 이제 우리가 부득이 안 해야 되는데 소비를 할 수 있다면 대과를 키워도 괜찮아요. 그래서 당브릭스를 결정하는 것은 잎의 두께와 결국엔 잎의 가리 함량, 색깔, 그 다음에 맛을 좌우하고 이동장을 도와주는 게 골드 칼라. 그게 홍로는 6월 말까지 그린 2번, 칼라 1번, 설탕, 염화가리.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골드 칼라, 설탕, 염화가리. 그래서 부산은 7월 15일까지 이렇게 분리해놨단 말이에요. 비료량이 지금 우리가 축적된 양이 토양에 얼마를 가지고 있냐, 먹을 수 있는 양, 식량, 그 양을 갖다가 이때까지 하던 우리가 미량원소만 줘야 된다, 요소는 사가 아닌다, 그 말이 다 꽝이에요. 요소가 색을 낼 건데 요소를 주지 마라 그랬으니까 우리나라의 사과 생산량도 감소했고, 그 사과를 당브릭스도 낮고 품질이 나쁘니까 외국에 가서 돈을 못 받아와요. 그 대신 또 우리나라에 또 사이마스케트 이 기술을 개발해 원종에 가깝게끔 해서 당브릭스 17, 18 이렇게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해서 키로당 단가를 다 많이 받아오거든요. 제주도 밀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브릭스가 10브릭스야 뭐 12브릭스, 13브릭스 나눠지가 있거든요. 13이 넘어가면 제주도 밀감이 3,000원대 넘어가는데 그 이하는 그냥 떨어져 버려요. 가격대가 계절적으로 가격 차이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과나무를 경상도에서 재배한 사과나 강원도에서 사과나 가는 거는 마찬가지 소비자한테 가죠. 가는 거는 마찬가지 소비자한테 가죠. 소비자는 뭘 평가했어요? 첫째는 눈으로 색깔, 그 다음에 향기, 그 다음에 맛, 뭐 그 다음에 여타한 것들이 뭐 기능성도 또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가 여기는 게 색깔과 맛을, 품질을 평가한다. 또 갖다 놓으면 썩지 않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사과의 본성을 보면 자라고 있을 때는 곤충이나 동물이 가해를 못하게, 못 뜯어먹게, 못 먹게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게 탄닌하고 신맛이에요. 이 두 개. 그러면 탄닌하고 신맛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는 잎이 두꺼운 거고, 잎이 두꺼운 거는 우리가 여름에 따먹어보면 신맛이 많아요. 신맛이 많고 털버요. 그것들은 깎아 놓으면 벌겋게 되겠죠. 탄닌 때문에, 산과 탄닌 때문에. 그래서 가을에 사과를 수확해서 쪼개나고 깎아놨을 때 갈변이 안 돼요. 갈변이 된다는 것은 풋사과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맛이 있어도 갈변이 안 돼요. 신맛이 소화가 잘 되는 유기산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독성의 산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독성. 그래서 사과를 깎아보면 과피 밑에 씨 푸른 거 있죠. 그거는 못 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 씨 푸른 거는 사과를 깎아가지고 우리가 볼 때 이게 못 자라서 여름에 질소비가 많아서 그렇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굶어서 못 커서 씨 푸른 걸 갖다가 우리는 사과를 가을에 깎아보니까 씨 푸른 걸 갖다가 요소를 많이 줘서 그렇대. 주지도 않은 요소가 어디 나와? 요소를 주지도 않은데 그 요소 줬다 그래. 굶어서 세포가 굳어서 못 자라가지고 있는 게 씨 푸른 색인데 그걸 마치 비료를 줘서 그렇다 착각을 하겠죠. 아주 잘못된 재배법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농장에서는 아주 비분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뒤로 돌아보면 이 땅들이 그 마사성을 가진 땅이죠. 그리고 이 땅에 그 나눈다면 물 빠짐도 괜찮고 비료 이동도 좋고 아주 좋은 땅이에요. 물 빠짐이 질 땅이 돼가 그런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양질 토양 여기는. 그런데 비분양만 맞춰주고 연면 시비를 충분히 한다면 아주 품질을 딸 수 있겠고, 문제는 도장지나 이거 여름 하계 전정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 바닥에 이것들 이걸 잘라가 농사를 망치고 있어요. 이거는 발생시키면 안 되고 자르면 안 돼요. 이건 다 돈이거든요. 돈을 주고 키웠다고 왜 이런 부스러기를 만드냐. 이걸 만드는 거는 왜 그러냐면 아래 위 터울이 작아서 그래요. 이거를 자른다는 거는 돈을 만들어가 돈을 또 버리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저도 그저께 띠냈어요. 이걸 자르고 나면 보기 좋다 그러는데, 보기 좋은 거 이전에 가지를 빼서 공간을 확보해줘서 이걸 갖다가 다 돈으로 바꿔야죠. 약 들어간다고요. 예. 약 안 들어갈까봐 자르죠. 이파리를 훑어가지고 키워요. 요렇게 잎을 훑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야 되지. 훑어가 해초리를 만들어야지. 해초리를 만들어야지. 이 잎을 해초리를 만들면 여기서 조금 자라가 안 자라요. 그럼 여기가 복잡한 게 여기는 복잡한 거 없잖아요. 그럼 요거는 한 잎밖에 안 커도 못 커요. 막 뜯었어. 예. 뜯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엉뚱한 짓을 해요. 아직까지 사과는 많이 먹지도 안 하고. 그냥 조금만 영양이 넘치면 가지는 새순이 튀어나와버려요. 그 판단을 그렇게 바꿔요. 그 적정량의 안정화된 영양소는 과실로 이동해 과실을 키우는데, 갑자기 생긴 영양소는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영양 배열.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아래 위 터울이 없어서 그렇지 한 가지에서는 가지가 결국 적어요. 한 가지는 가지가 적고 아래 위 터울이 없어서 복잡할 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에는 많이 열려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가지들을 보면 그나마 가지를 비틀어가 만드는 건 많이 없어요. 우짜란 가지는 많이 없다는 거죠. 예, 가지 전정을 잘 했는데, 그래서 터울만 띄주면 가지치기를 조금만 하면 내년엔 사과를 엄청나게 주렁주렁 많이 달겠다. 그리고 이 가지들이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중간에서 이게 우짜르지 않는 가지 오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우짜르지 않는 가지, 우짜르지 않는 가지, 이 가지 속에 여는 우짜르지 않는 가지, 이게 우리가 오래 키워서 여기에 사이에 액화를 빨리 발달시켜요. 그럼 내년에 여기서 정화가 열고 여기에서 액화가 좀 자라고 그 다음에는 정화를 딸 수 있겠죠. 그럼 알로 늘어져 있으면 이 가지가 또 자라면 여기서 세대 교차가 여기서 계속 일어나요. 공간만 확보되면. 그런데 이런 거 자꾸 잘라내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과나무는 몸통이 늘어나요. 열매 여는 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몸통이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르지 말고 잎을 훑어서 해초리를 만들어라. 그럼 생장점에서 조금밖에 못 자라요. 여기에서 잎에서 영양이 안 내려갔기 때문에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 몇 장밖에 안 나겠죠. 그럼 얘는 안 자라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자르면 여기에서 조금 올라오고 자라지는 못해요. 요게 제일 좋은 방식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질병을 잡게 하고, 여기 잘라보면 새순이 몇 개 나오면서 또 질병을 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그런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가지가 하나 부러져 버렸는데, 요 가지는 보면 누운 가지이기 때문에 길이만 길지 우짜란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이 가지에서 정화를 달면 이렇게 되면 액화들이 세대 교차가 돼요.
그럼 이게 계속 내려가 멀어지겠죠. 그런데 여기 중간에서 맨 놈이 종기 나오면 이거 잘라버리고 여기서 또 달면 되죠. 그리고 황금을 놓고 연면시비 할 때 잎을 빨리 살을 찧어서 요 액화를 빨리 발달시키거든요. 꽃을. 그래서 액화를 빨리 발달시킨다. 그리고 과실을 익힐 때는 잎 속에 있는 영양소를 빨리 과실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 동작은 누가 하냐면 가리가 하는데, 그 동작을 함부로 시키면 질소 부족을 해서 나쁜 게 나타나요. 질소는 없는 상태에서 연면시비를 가리를 농도를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실이 느리끼리하게 돼요. 빨간색이 아니라 누렇게 돼가지고 잘못하면 툭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면 황당하다니까. 아침에 가면 쭉 떨어지고 있고, 또 저녁 때 가면 또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 아침에 또 떨어지고. 떨어지는 걸 딱 붙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요소를 연면시비에 보면 금방 딱 붙어요. 안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거는 질소 부족 가리 과숙에 의한 거거든요. 질소는 조금 있고 가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사과가 어느 정도 컸잖아요. 씨를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니는 떨어져 뻗어도 니 일을 한다는 거죠. 가리가 많으니까 나무가 생각을 할 때 더워 죽겠다. 내도 더워 죽겠다. 이게 더워서 죽겠는데, 내도 지금 더워서 죽겠는데 니까지 달고 니는 떨어져도 이제 사과 씨앗을 키울 수 있는 니 떠라. 다 안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을 또 육지에서 이걸 가르치잖아요. 제주도 가면 밀감나무 그렇게 똑똑 떨어져요. 이 씨는 낮은데 0.4, 0.5밖에 안 나와요. 근데 밀감은 요마태가 구슬만한 게 똑똑똑똑 떨어져요. 바닥에 노랗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농가에서 하도 어렵고 복잡하니까 기술센터 불러요. 우리 밀감 왜 떨어지냐 그러면, 뭐 그거는 그렇고 하여튼 비료는 더 주면 안 되겠다 이래요. 제가 가서 판단하면 어떻게 그 이시 측정해보고 0.3, 0.4에서 0.5. 그 작년에 비료를 뭘 줬느냐? 개분을 줬대. 그러면 요 땅에 있는 거는 작년에 남아있는 가리 성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럼 하우스 온도가 뜨셔서 지금 나무가 열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좀 시원하게 하고 빨리 요소를 줘라. 그럼 치유가 된다. 치유법이 다르죠. 여름에 그저 홍로 날 더우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럼 비료 부족인가요? 요소 부족이지 무슨. 부산은 별로 떨어지는 걸 모르겠는데 홍로가 보면 어떤 해는 많이 떨어지잖아요. 아까가 많이 비료를 많이 주면 쪼개지 있으면 쪼개지 떨어지지 않아요. 간단한 거거든요. 빨간색은 요소로가 만들고 떨어진 거는 질소 부족 가리에서 가리 과다에서 떨어진 거고, 우리가 홍로 빨간색 낸다고 중간에 6월달이나 7월달에 가리 비료 주겠죠.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월달이나 8월달에 가리 비료 NK를 주면 그 전에 가리 추비한 거와 NK 준 거와 두 개를 합하면 떨어져요. NK만 줘서 18-NK를 줘도 가리 요소가 줄어들어가 작은데 거기다가 가리를 먼저 줘놨으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가리 가다 과숙이 되겠죠. 빨간색은 요소. 안 떨어지라고 안티풀 치고 그러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안티풀 치는 돈으로 요소 비료 뿌리면 사과 더 좋은 게 나와요. 안티풀 치는 돈으로 요소 뿌리나 뭐 더 좋은 게 나오잖아요. 열매도 크고 색깔도 더 좋고. 작년에 무주 쪽에서 제 얼굴도 안 본 분이 나가진 하면 안티풀 치고. 추비 가리와 NK 때문에 질소 부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비료는 줬는데 질소량이 적어서 그래요. 그거는 비료를. 예, 가리가 많고. 그래서 작년에 홍로 전라도 무주에서 한 차 가져갔을 때 1톤 트럭 한 차 700, 800 받아와요. 옆집에는 마을 사람들 200, 300밖에 못 받아. 200, 300. 왜 700, 800하고 200, 300 차이 나겠어요?
요소 많이 주고 색깔 좋고 열매 크고 때깔 좋고 NK 주고 추비 가리 주고 열매 작고 그 차이죠. 그게 추석 때는 그 우리가 선물용이나 제사상에 올리는 큰 걸 써줘요. 그런 가격 차이. 앞으로는 그 색깔에 대한 거는 요소량에 비례하고 잎 두께에 비례하고 질소로 가지고 있는 거는 색깔 내기 쉬워요. 무조건 질소 없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사과 익을 때 되면 요소 비료 뿌리면 안 떨어지고 색깔 좋아질 걸 거기에다가 NK나 그거다가 미량 요소를 냅다 치면 리리끼리 해가 뚝 떨어져 버려. 맛이 뚝뚝 떨어져. 당도가.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색깔과 맛은 질소비에 대한 가리의 이동작용이다. 그리고 사과가 색깔이 빨리 나면 안 된다. 색깔은 한 번에 나야 된다. 한 번에. 이게 중간에서 어중중간에 나면 안 돼. 무조건 한 방에 딱 나야 빨간색이 예쁜 색이 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반사 필름은 너른 걸 깔지 마라. 좁은 걸 깔고 부족한 부분을 좀 옆면십에 보충을 해줘라. 반사 필름을 많이 깐다고 사과 색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햇볕에 꾸부가 색날 것 같으면 당도 올라갈 것 같으면 이미 부자 다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가을에 그 색깔 난다고 이제 그 나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잎따기 해주잖아요. 예. 근데 잎따기 할 필요가 없네요. 입작업은 이제 하는 거는 좀 일부는 있어도 돼요. 근데 딱 붙은 거 외에는 안 떼도 괜찮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딱 붙은 거는 그늘이 가지고 색을 못 내겠죠. 근데 어지간한 거는 잎을 거의 안 땄대요. 그 색이 다 나요. 그리고 부사 같은 거는 뭐 좀 붙어 있어도 저온 창고에 들어있으면 색 다 나요. 또. 아두면 색이 나요. 그리고 이제 저 질소 성분이 질소가 좀 많은 게 사실은 이제 최고의 방법은 질소질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퇴비를 한다 그러면은 이 돈분이 질소 성분이 많은데 없습니다. 돈분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묻고 싼 게 뭐 나은 게 있겠어요. 개분이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질소는 그것도 가리만 많고 그것도 별로예요. 조금 차이인데 그걸로 가지고 뭐 도토리 키재기 할 필요 없어요. 별로. 그런데 제가 옛날에 물리성만 보고 주세요. 물리성만. 옛날에 그 전에 이제 많이 할 때는 예. 제가 이제 그 돈분을 딴 분들은 다 우분 뭐 유박 이런 걸 쓰는데 저는 돈분을 썼거든요. 예. 그래 그걸 오래 써버리면 나중에 되면 가리 가달아서 다른 게 나타나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돈분을 처음 쓰니까 처음에 좋아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것도 잘못하면 가리 가다 나와요. 처음엔 잘 나와요. 어느 정도 가고 나면 나중에 되면 인산이 늘어나고 이제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끼니까. 예. 소금 끼니까. 그게 이제 가축 분해 이제 가리하고 인산이 질소가 있는데 그러면 질소분은 줄이들고 이제 가리하고 인산이 계속 늘어나요. 그로 인해서 인산 장애가 일어나고 가리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좋아져요 무조건. 근데 그거는 적정량에서 멈춰야 되지. 그걸 갖다가 계속 데려가다 나중에 되면 이제 앞뒤가 이제 계산이 안 나요. 내가 원하던 사과의 품질이 절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밸런스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그 숙기가 늦어진 거는 일찍 안 익는 사과는 질소 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찍 이거 수확하고 나면 단풍이 안 드는 놈도 역시 마찬가지 질소 부족이다. 골드 칼라에다가 단풍 들이기 골드 칼라 1리터에 설탕 3kg 염화가리 올리면 잎이 타는 거 있잖아요. 질소가 부족해 잎이 고실러져 버려요. 질소가 있어야 당을 탄수화물을 만들어가 몸에 축적을 할 건데 몸에 축적이 안 되니 어떻게 돼요? 잎이 영양을 못 만들고 가리가 많이 들어오니까 잎이 타겠죠. 고실러져요. 누리끼리하게 타겠죠. 그래서 비분이 꼭 필요하다. 그 이제 단풍 들이기는 겨울에 죽지 말라고 생명 연장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유막 코팅은 물 빠지는 거, 수분 증발하는 거 막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도 지난해처럼 가물어 버리니까 늦가을 물주기를 꼭 하시라는 거. 그거 내 가온이 양달이 돼 가지고 겨울 내 물이 빠지는 가온들은 1월 달에 물주머니 달아 가지고 물을 가득가득 채워놔 가지고 물이 녹으면 나무가 묵도록 하시. 물주머니 달아야 돼. 거기까지가 우리 1년 삽니다. 앞으로는 겨울 늦가을 물주기 이제 보충할 거고, 양달에는 안 되는 데는 물주머니 달아가지고 겨울에 물 채우러 갈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우리 사과가 최상품이 나가야 되는데 내는 겨울이라고 좀 쉬고 있으니까 나무는 죽어가고 있어요. 돈을 벌어줘야 될 나무가 죽어가는 거죠.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늦가을 물주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앞으로는 대두시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간에 우리가 유막 코튼까지 이제 안정화되고 이제 기름 소독이 또 나왔어요. 기름 소독은 기공이 닦였을 때, 이파리 뒤에 숨구멍이 닦였을 때 물 500에 식용유 2.5 내지 3리터, 퐁퐁 2.5 내지 3리터 같은 방법으로 해줘도 무해하다. 충북 보온에서는 기름 소독을 18리터까지 한 예가 있습니다. 물 500에 18리터 한 통을 붓고 바닥에 유막 코팅을 하다가 사과나무 한 놈 있는 걸 냅다 모르겠다, 요 놈은 죽으라 하고 살포했는데 안 죽어요. 아침에 일찍 살포하니까 기공이 닦였겠죠 이게. 그리고 일주일이 가도 안 죽고 10일이 가도 안 죽고 20일이 가도 안 죽고 더 멀쩡하거든요. 그 뒤에 아예 그 어린 나무에 두 분을 18리터 했고 나무에다 다 쳐버렸어요. 이상이 없어요. 그거는 물 500에 우리가 18리터는 한 말에 720cc거든요. 그리고 그 창에 김호철 회장님이 질통 20리터에다가 500cc까지 엮고 시험을 해도 사과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농약으로 방제 안 되는 거는 일부 기름으로 방제를 하겠다. 그리고 청도 반시도 지금 살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작물에도 감에도 살포하고 있습니다. 고추에는 한 어느 정도까지? 100cc 2.5리터 2.5리터 물 500에 2.5리터 식용유 2.5리터 퐁퐁. 그 퐁퐁이 이제 통닭집에 재활용 폐유를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쉐그를 쓸 거냐 차이거든요. 재활용을 했을 때는 동물성 지방이 다 안 풀리면 일부 장애가 되게 돼요. 작년에 하우스성이 어때요? 맞아요. 저기 좋더라고. 그 가르쳐 주는 대로 하니까. 예. 그 지금 동해도 강하고. 예. 좋은 것 같아요. 하우스 고추에도 작년 우리 그 영월에서 썼거든요. 하우스 고추에는 30도 이상 40도 올라가잖아요. 거기 살포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거는 바닥에 쳐보니까 괜찮죠. 제추에 칠 때 예, 콩기름 넣어가지고 그냥 네. 퐁퐁 넣어가지고 치니까 풀 잘 죽고 뭐 벌거지 이런 게 막 죽는 거 예. 그런 거 같아. 개미 뭐 이런. 그것도 밀도가 떨어지고 응애 같은 건 죽고. 예. 그리고 응애가 우리가 가을에 응애가 생긴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바닥에서 기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나무 옆에 제초제를 쓰거나 그럴 때 이제 식용유 5리터 퐁퐁 2 내지 한 3리터의 제초제 정량여가 나무 밑에만 우리가 사든지 그때 쓰면 응애 같은 것들 그 가온의 병의 밀도가 떨어져요. 우리 가온에 갈반이나 탄저가 워낙 많은 것 같으면 바닥에 있는 풀을 한번 싹 죽여야 됩니다. 거기다가 기름을 듬뿍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기름 소독 기름 코팅이나 그 정도 해가지고 풀을 죽여버려야 바닥에서 병이 안 올라와야 돼요. 병원 밀도는 바닥에 있습니다. 한 번씩 낮춰야 됩니다. 풀을 한 번씩 죽여도 큰 해가 없습니다. 뭐 일부 흙이 떠내려가고 그런데 그런 것도 해주시고 기름 소독도 앞으로는 우리가 그 병을 잡는 데 써야 되고 병의 원인은
병균과 균, 습도, 온도 3개입니다. 그런데 병원의 밀도를 낮추는 방법은 바닥에서 낮춰야 된다. 그리고 자기 면역력을 갖게 만드는 것은 질 소비에 해당한다. 연면 시비야. 그렇게 하면 맞을 겁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대표님 나오시가 작년에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오. 중간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얘기를 할게요. 예? 여기 앉아서 얘기를 할게요. 뭐 한번 너무 인물 좋은데 한번 오이소. 여기 앉아서 한번 오이소. 여기 와가지고 한번 얼굴도 안 보고 한번 하시오. 예, 참 한번 해주시오. 우리가 질문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저는 작년부터 한국말 농법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비료 많이 치료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의심스러워가지고 비료 타시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쳤어요. 그리고 작년에 비가 유난히 많이 왔어요. 비가 유난히 많이 왔는데 가리를 장마철에 비 많이 오는데 3kg 1kg에서 3kg까지 내려가지고 2kg 넘게 3kg를 막 쳤어. 비 오는데. 그리고 비가 오는데 아침에 나가면 사과가 벌겋게 떨어져. 홍로가요. 야, 큰일 났대. 그래서 대표님을 전화를 했어요. 사과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더니 대표님이 요소를 연면시비 하라 그러더라고. 근데 요소를 연면시비 하니까 딱 멎어버려 그게. 요즘 몇 킬로 났어요? 그 비료가 약했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바닥엔 비료 없는데 여마 가리만 자꾸 가리를 너무 세게 친 거예요.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과가 막 떨어지고 잎 떨어지고 사과는 누리끼리 한 게. 그 연면실에서 가리 500에 요술 몇 킬로 났냐고. 3kg. 그때 3kg까지 늘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저 뭐 칼라 이런 거 치는데 섞어가지고. 그래 쳤더니 그래 딱 먹더라고. 근데 부사 같은 경우도 이 색깔을 내야 돼. 색깔이 안 나. 야, 그래가지고선 칼라 칠 때 요소도 약간 3kg 넣었어. 그랬더니 한 방에 한 얼마 있다 한 방에 색깔이 확 오는 거야 그냥 한 번에. 근데 그것도 한 번에 오는데 어영배가 비가 한 번 오면 이게 색이 쭉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쳐가지고 색이 확 올라서 완전 다 따야 돼. 밑에 비료가 못 받쳐주니까 이게 확 떨어져 버려. 색깔이 뚝 떨어져. 그래서 내가 이건 진짜 이 한국말 논법이 이게 맞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육받으러 왔어요. 고맙습니다. 많이 배우고 가세요. 네. 저도 작년에 처음 시작해봤거든요. 이사님 작년에 했어요. 네, 조우현입니다. 예, 어머니. 네, 작년 처음 시작을 해봤는데 여기 왔어요. 네, 여기서 멀지 않은 신다리 넘어가는데 호연성화농원 조호연입니다. 저도 작년에 처음 해봤는데 처음에 비료 좀 이렇게 대표님 말씀대로 많이는 못 주고요. 예, 몇 부대 준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도 크게 생각지 안 하고 이렇게 줬어요. 근데 작년에 사과가 홍로는 괜찮았고 부산은 냉해 입어서 이제 다 떨어지고 액화를 달았는데 그래도 웬만큼 키우고 당도가 좋아서 전부 택배로 다 팔았습니다. 맛있다고 아주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봄에 결과를 보니까 정화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올해는 내가 조금 피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오신다고 이제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 비료 이시하고 이 가리 주는 거하고 안 맞았던 거예요 이게. 네, 안 맞아. 예, 그러니까 가을에 색깔을 보니까 호피무늬가 나고 크지도 않고 많이 이게 내가 생각보다 이제 그런 결과를 났던 것 같아요. 오늘 대표님 봤으니까 또 이 측정기도 안 샀어요 저는. 그냥 이제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작년에 내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때 감사합니다. 예. 홍로는 비료를 가지고 있으면 색내고 부산은 더 클 때까지 자꾸 비가 오니까 이식값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토양에.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열심히 한 거는 노동의 대가보다 비료 그것만 조금 있으면 더 크고 색깔이 더 좋았을 건데 맛이 좋았다는 건 우리가 당분이 한 15브리스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18브리스 갈락하면 꼭 요소가 따라가야 돼요.
그 15브릭스 뭐 가면 우리 황금을 얹고 해놓으면 맛있다 그래요. 정말 그 식감도 좋거든요. 그 쪼개놓으면 색깔도 네, 네. 뽀얗고. 네. 근데 18브릭스는 더 좋아요. 그거는 꼭 질소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화가 죽었던 거는 이제 언제가 왜 생기냐면 눈이 이게 그 우리 사과의 끝눈 있지 않습니까? 액화는 조개 껍질식으로 덮여 있어요. 정화는 우리가 부딪죠. 털로 보호되어 있는데 수분이 부족하니까 이거 물이 빠지나 탈수. 맞아요. 그래서 가을에 늦가을 물주기 그 가수원이 양달이라면 그 조금 전에 물주머니 달아라 했죠. 네. 인터넷에 보면 물주머니가 나와요. 거기다가 물을 채워놔야 돼. 겨울에 추울 때 물을 채워놓으면 날 따신 날 녹아가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무가 물이 빠져나가는데 눈을 크게 만들고 좋은 거 이제 더 죽은 거죠. 액화는 이 조개 껍질처럼 더 껴있고. 정화를 앞으로는 이제 살리는데 살리는 방법 우리가 가을에 단풍들이 다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여기서 큰 것이 털로 쌓여 있으니까 더 많이 빠져요. 일반 재배 농가들은 눈이 쬐끄만 하니까 보호가 됐겠죠. 황금알은 눈을 더 키워놨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하는 방법은 겨울에 물을 먹어야 된다. 물 많이 줘. 예, 그래서 물을 줘야 되는데 겨울에 물 줄 방법이 없어요. 관이 얼어버리니까. 근데 앞으로는 겨울에 늦가을 물주기. 지난 우리가 11월 달, 뭐 10월 달 이후부터 물이 전혀 안 왔죠. 비가 안 왔죠. 안해는 우리가 11월 말이나 이때 되면 비가 한번 흠뻑 오죠. 눈도 안 왔어요. 그렇죠. 그 수분이 부족해서 탈수 현상으로서 정화에 큰 눈이 물이 빠져나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조금 뭐 또다시 지금 시작해도 비록 이 시값 올리고 연면시면 됩니다. 네. 이 종이 조금 잘라요.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가서 이제 내일 모레 비 오니까 100평당 요소 한 포씩 뿌려주시고 요소 그 다음에 연면십이 그 전에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처음부터 한 것보다는 많이 100% 못 따라가요. 그런데 그거 남부지방이 이만해요. 커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뭐 여기 탁구공보다 작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메추리알보다 조금 크고 뭐 밤톨만한 정도니까 따라 담는 데는 큰 문제 없어요. 네,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게 홍로는 내가 항상 강하게 키운다, 세게 키운다고 비료를 많이 줘요. 그래서 홍로는 항상 좋고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근데 부사가 안 되는 거예요. 부사는 나무가 크고 자꾸 웃자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다고 비료를 안 주는 거야. 근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지금 반대로. 비료를 적게 줘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료를 적게 줘서 굶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네. 홍로는 지금 뭐 지금 4.5에서 5cm 되거든요 지금 크기가. 그러니까 홍로는 괜찮은데 부사하는 것 같아.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올해 추석이 굉장히 빨라요. 예, 추석이 빠르면 빨리 저 그- 홍로를 빨리 따는 방법. 동작이거든요. 동작의 연계인데 그 잎에 있는 양이 이제 마지막 갔을 때 여기 잎을 약간 노랗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비록 끝까지 데려가다가 근데 너무 끝까지 데려가면 키우는데 너무 치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키우는 걸 갖다가 우리는 강하게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가리가 꼭 필요해요. 잎은 펴 있고 색깔이 약간 이래 햇볕에 비춰서 황금빛이 나와야 돼요. 그죠? 황금빛을 내야 되면 바닥에도 질소비와 가리비를 같이 끓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NK를 주면 이거 반대로 돼요. 질소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 NK에다가 요소를 섞어서 해야 되겠죠. NK 2포에다가 NK 약 3포에다가 요소 1포 정도 섞어야 될 거예요. NK 3포. NK 3포에다가 요소 1포 섞으면 2포에나 3포 1포 섞고 NK 2포에 요소 1포 섞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아니면 28-NK가 있어요. 28-29. 예, 28-29. 그 NK를 뿌리고 우리는 연면 시비로 강하게 가리양을 놀려야 돼요. 그럼 숫기가 빨라져요. 그건 단 우리가 연면 시비를 늘리고자 해도 얘는 먹어내는 게 일주일이 걸리거든요. 근데 비를 이용해야 돼요. 비 오기 전에 연면 시비하고 비 오고 나서 연면 시비하고. 그럼 빨리 해라 일을. 잎에 있는 거는
더 빨리 움직여요. 가리를 여기다 집어야 돼. 잎에다. 근데 잎에 집어야면 빠르다는 게 잎이 고실라지는 게 표현하잖아요. 타는 게. 빨리 이동시켜. 근데 질소가 없는데 빨리 이동시키고 사가 뚝 떨어져 버려요. 질소가 없는데 가리를 집어협으면 질소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조금 질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질소가 너무 없는 것도 또 다른 방향에 나와요. 형태가. 질소가 없는 걸 과수를 시키면 퍼석퍼석해요. 완전히 퍼석거려요. 근데 질소가 좀 있는 건 당도도 좀 있고. 근데 가리비가 뿌리에 많은 거는 또 못 잡아요. 위에서 연면시해도 가리가 자꾸 밑에서 올라올 거거든요. 그거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 가리를 뭉땅 나는 거 있죠. 그게 장애를 주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석에 그 홍로를 빨리 익히려면 동작을 빨리 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랫역에서는 지금 얼마 전에 전화 온 거는 어디야? 김천에서 요만하다고 사진을 자기 주먹하고 같이 해가 사진 찍어 올라와요. 자기 주먹을 같이 올려가지고 사진 찍어 올라와요. 황금을 놓고 회원들이. 왜? 이 시값을 끌어올려 버렸거든요. 그 논 땅에다가 늦게 심으면 논에다가 심으니까 약간 점질이에요. 그럼 비료빨 잘 받겠죠. 거기다가 올해 동해가 좀 없어서 정화가 핀 데다가 정화에다가 연면시업이 이만해 벌써. 그럼 우락부락해요. 아주 못생겼어요. 크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키우면 한 1kg까지 충분히 나오겠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키우는 거는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데 숫기를 돌리는 거는 잎의 가리 함량이다. 그렇게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질소분이 있어야 색이 난다. 근데 지난해 황금알 농법이 좋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색 안 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7월달 8월달 계속 비료 주라고 했는데 비료 주면 이게 안 좋을 거야. 비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비료 많았던 홍로는 농사 잘 지어놓고 부산에 비료를 안 주니까 색이 떨어져 버리게 돼요. 근데 일시측정은 비료가 나오거든요. 요 정도는 됐다. 그거는 비료가 아니고 가리나 인산이라는 거죠. 질소가 아니고. 가리와 인산은 색을 빨간색을 못 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좀 약한 나무가 좀 있거든요. 예. 거기는 비료를 왕창 줘서 그 조그만 그 이시 측정하는 게 또 있어요. 예. 그러다가 좀 이시를 맞춰봤어요. 예. 근데 그거 올해도 크지도 않고 도장지도 안 나오고 그대로 사과는 잘 달렸더라고. 그렇죠. 비료 많이 넣어도. 많이 넣어도. 다른 거 몇 배를 넣는데도 안 커요. 그래서 이제 오늘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예. 공감이 가요. 비료 값을 잘 맞추는 게 농사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잎의 모양과 색깔을 보고 이제 유관 식별해야 되는 식별법. 그래서 그런 방법만 배운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이제는 당브릭스 15브릭스 뛰어넘어서 18브릭스, 20브릭스 가야 돼. 그러면 속잎구르고 노란 거 떨어지는 거 지금 떨어지잖아요. 예. 지도사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감으로서 그렇다는 거야. 거기서 색깔이 있으면은 갈바르고 가는 거고 노랗게 떨어지는 건 감으로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표님 말씀이니까 그 질소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예, 얼마나 무지하면 답을 못 내면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겠어요. 스트레스 받았다는 소리는 쓰면 안 돼요. 스트레스라는 거는 바늘을 들고 한번 꼭 찌르고 바늘 보여주고 한번 꼭 찌르고 바늘 보여주면 얘가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시에 가면 가시 앞을 지나가면 우리가 계속 긴장을 해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가시를 가지고 가시나무를 잘라고 우리가 앞에 눈앞에 흔들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 부채를 살랑살랑 해주면 아무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죠? 그래서 식물 앞에다가 우리가 부엌칼을 두고 자를까 말까 얘는 별로 반응 없어요. 스트레스는 그거에 스트레스 찌르고 말고. 근데 그거를 스트레스를 해야 되는데 앞뒤 안 맞는 말을 갖다가 중립을 시키려고 만든 말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식물에 스트레스 말을 쓰면 절대 쓰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 이상한 말을 만들어간 우리 농업 농가들 얼마나 또
미궁에 빠뜨리겠냐? 거짓말을 해도 표가 없거든요. 거짓말을 해도 표가 없어요. 작년에 부사가 안 익은 거, 스트레스 받은 것 같습니다. 누가 답해요? 그 작년에 비료 부족으로 홍로가 떨어졌는데, 사장님, 그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질소 부족에서 과수구로 떨어진 걸 사과가 떨어지다가 비가 와서 스트레스 받았다. 비가 와서 갑자기 햇빛이 나서 스트레스 받았다. 이렇게 말을 갖다가 바꿔버리면 우리 농업 농가들은 자꾸 바보가 되는 거예요. 미궁에 빠뜨려요. 그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아. 그래서 스트레스가 뭐고 물어봐야 돼요. 다시는 쓰지 마라. 그 말은 장애냐 비장애냐 뭐 좋으냐 이래 되거든요. 장애 나쁜 거 괜찮 막 이도 저도 아닌 거 사과나무 앞에 부채 2번 붙인 거 뭐 장애다 비장애다 이죠. 뭐 별 필요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을 준 거 좋은 거, 또 사과가 비로 오는데 물 줬으면 나쁜 거 이래 되겠죠. 물을 준 거죠. 비 오고 난 뒤에 또 물 주면 더 나쁜 거예요. 그 장애 똑같은 물이라도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거 가뭄때 물 준 거 좋은 거 이런 거예요. 그 배추가 비로 과다돼 가지고 꿀통이 되는 데다 물을 주면 좋은 거, 비가 와가지고 비료가 없어가지고 이제 뭐 녹아서 죽는 거, 뭐라 그래요? 그거 녹아서 죽는 걸 물음병이라 그러죠. 물음병 오면 이미 굶어서 죽을 판인데 거기다 물을 더 주면 장애. 똑같은 물이에요. 그 다음에 뭐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데 거기다 물 조금 주면 뭐 많은 차이가 없어요. 이런 약간 중립적이고 똑같은 물이라도 장애가 되고 비장애가 된다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는 그 속에 없어요. 물을 줬는데 스트레스가 아니고 장애냐 비장애냐 덕이 되냐는 거죠. 효과가 좋은 거냐 이래 나눠야 되는데 거기다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식물 스트레스 그건 장애 준 거거든요. 일부 장애를 주는 건 어디에 쓰냐면 하우스 딸기를 심어 가지고 8월달에 9월달에 심어서 요거는 하우스에 물을 뿌리고 영양을 줘 가지고 하우스를 팍 닫아 가지고 삶아요. 40도 50도 올려요. 그러니까 약간 잎이 놀놀해질 때까지 삶아요. 그거는 장애를 주는 거죠. 그래갖고 꽃눈을 쌍대로 만들어요. 2개 3개씩 끌어내요. 그거는 장애를 주는 거거든요. 그 스트레스 아니에요. 자기가 죽도록 만드는 거죠. 장애를. 우리가 지금 사과에 질소가 많은데 거기다가 가리를 때려버리면 빨리 익혀요. 그러면 홍로를 빨리 따고 싶으면 그 장애에 나는 정도의 효과를 줘야만이 이동량이 늘어나겠죠. 그럼 아주 빠른 속도로 있겠죠. 그러나 단 뿌리에 질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리를 우리가 살포할 때 이 시간 낮은 걸 질소비가 없는 걸 가리 살포하면 잎이 떨어져 버려요. 과숙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다 칼라에다가 염화가리를 섞어가지고 세게 때려버리면 사과 빨리 익어버려요. 왜? 뿌리에서 질소가 받쳐주니까. 근데 뿌리가 질소 없는 데다가 내도 빨리 익히다가 요소는 안 주고 거기에다가 칼라에다가 염화가리 3kg 때려보면 한 방에 뚜둑뚜둑 떨어져 버려요. 똑같은 가리인데 그거는 과숙이 돼버리고 질소가 받쳐주고 있는 거는 사과가 앵두빛이 익어 나오겠죠.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거죠. 똑같은 가리예요. 가리를 3kg 이어가 잎이 타느냐? 절대 안 타요. 비 오고 뒷날이나 비 오기 전날 안 되면 5kg 때려야 돼. 비 오면 효과가 좋아질 거니까. 단 뿌리에 질소가 받쳐져요. 질소가 있어요. 그럼 사과를 빨리 따고 싶으면 빨리 익혀야 된다. 사과 익히는 누가 익혀야 되냐? 이파리가 익혀요. 요놈이 익혀요. 요놈의 동작은 질소를 가진 걸 이동시켜야 돼. 질소 없는 걸 이동시키면 이파리가 고실러져 버려요. 그 질소가 없는데 가리를 썼다. 햇볕에서 더워가지고 사과를 떠나버려요. 과숙이 되겠죠. 똑같은 비료를 갖다가 역할이 전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질소가 받쳐줘야 돼. 밑에 토양에 산재에 있어야 된다. 그런다고 2% 질소 가리 2개를 동시에 쓸 수 있냐? 그러면 양이 적어야 돼요.
질소 3kg였고 가리 3kg, 6kg 되면 이미 타 죽어버려요. 두 개는 소화를 못해요. 한 가지는 몸속으로 뿌리로 먹고 한 가지는 잎으로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양을 많이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되겠죠. 그 부분이 확보만 되면 숫기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질소분을 가진 거에 한해서 부사가 10월 25일이나 10월 말 안에 다 따요. 근데 질소분이 없는 거는 부사가 11월 달 가서 따야 되겠죠. 요소 없는 사과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맞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있는 분. 약하고 그린 칼라나 골드를 아무 뭐 그 뭐야 이제 응애약 같은 경우도 상관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다 혼용이 됩니다. 가을에 응애 올 걸 대비해서 지금 바닥에 기름 소독을 하시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초제가 같이 쓰면 나무 밑에 풀까지 죽이 보면 거기에서는 밀도가 떨어져요. 그 못 기어가요. 더운데 응애가 이만큼 안 기어가요. 1m 이상. 그래서 바닥에 나무 가까이에 풀을 지금 좀 제초제 죽이면서 거기에다가 식용유 5리터. 식원에서 구하기 힘들어요, 표이고. 뭐 새거 와요. 저 있어. 뭐 여가 새거도 저그 전에 2만 원 하던 게 올해는 4만 원, 5만 원 정도. 예, 그래서 나무 옆에는 풀을 좀 죽여야 응애가 가을에 안 생겨요. 지금 응애 잡아놓으면 바닥에서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응애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드그린이나 칼라에는 농약이 다 혼용되는데 석회뽀르데기나 유황 같은 거는 하지 마라.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뭐 저것도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이제 나가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사실상 올해 비료도 하나도 안 주고 예, 작년에 좀 하나도 안 했어요. 예. 안 달렸어요. 예. 여기보다 더 안 달렸는데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가면 좀 색이라도 날까 하고 내가 그걸 여쭤보려 했는데 아까 조 선생님께서 다 말씀을 예. 하셔서 이제 답변이 드리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눈이 죽은 거는 겨울에 탈수로 보면 저도 되고요. 눈이 다 죽었어요. 예, 눈이 죽은 거는 겨울에 탈수로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에카에서도 피해야 되거든요. 에카에서. 네, 에커에서는 많이 폈는데 에커에도 많이 달리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에커에 달린 거 그냥 달았어요. 예, 에카에서 달았다면 그걸 키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에카에서도 어떤 데는 수정 안 된 데 있어요. 밤온도가 낮아가지고. 정화 조금 수정되고 에카 전혀 안 된 데 있고, 밀양에서는 에카 정화 아예 수정 안 된 데도 있어요. 벌이 안 와버려가지고. 새나무 수정하고 벌이 한 마리 가가지고 또 저짝에도 맨날 새나무 수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분가루 안 뿌리고 그런 집은 안 달린 집 몇 집 있는데 이래저래 다 따져도 작년보다 사과가 최하 20% 이상 많을 것 같다. 잘 고민하셔야 되겠죠. 근데 설탕물을 많이 뿌리니까 벌이 한두 번에 와도 수정은 잘 돼. 예, 설탕물 때문에. 예. 그 탄수화물 때문에 우리가 벌이 활동이 배가 해주고 또 데려와요. 네, 데려. 예,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사과는 생산량은 제가 판단하는 게 최하 20% 늘어나겠다. 값이 또 없겠네. 아니요, 그 상품 가격이 있어요. 아, 그 하품 가격이 떨어질 뿐이지 상품 가격이 많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당브릭스 15브릭스가 남하고 경쟁할 거냐, 차베라 18브릭스 갈 거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18브릭스의 시장은 꾸준히 유정이 되고 있어요. 떨어지면 14, 15 이하가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당브릭스 18브릭스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거 살아남은. 예, 그래서 20브릭스 올려가지고 이제부터는 안정화 시켜버리면 더 좋겠죠. 얼마 전에 그 예천에서 강의했을 때 작년에 20브릭스 했는 집에는 요소비로 많이 들어갔어요. 물탱크에도 요소를 집어였으니까 관절할 때. 그래서 비료를 먹어야, 지금 먹어야 뿌리 활동을 할 건데, 먹어 있으면 이 나무는 지금 뿌리가 많아요. 최근에 많이 발달해 있어요. 가을에 일 잘하겠죠. 근데 비료가 뚝 떨어지면 일을 못하겠죠. 그래서 홍로는 비료를 많이 먹는다 그 아는 분이 많는데, 부사는 비료를 많이 먹는다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부사도 역시 마찬가지 그 양을 먹어야 된다. 가을에 색 안 나는 거는 미색과는 질소 부족.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에 한 차원이 업되는 거거든요. 황금을 농법에서. 그래서 세분화시키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과나무가 여름에 죽은 나무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이후에는 살아있는 잘 안 죽어요. 언제 겨울 지고 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겨울의 문제점은 단풍 들이기, 유막 코팅, 겨울 가뭄. 그래서 늦가을 물주기, 겨울에 물주기 그거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것만 앞으로 안정화시키면 이제 봄 내에 그거는 꽃 수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앞으로 풀어볼 계획은 유막 코팅으로 앞으로 이제 도전해 보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설탕은 많이 써서 어느 정도 그 탄수화물로서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건 다 시험해 봤다는 거죠. 농장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기름을 코팅을 해가지고 이 작물에 썰이가 맞는 거를 방지를 해보자. 그런 거하고 기름이 그 온도를 더 많이 견뎌요. 기름이 온도를 더 그 빙점이 더 낮다는 거죠. 설탕이 빙점이 더 낮고 기름은 더 낮다. 그걸 앞으로 그 한번 또 개발해서 우리 농가에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고 부족한 거는 또 우리 여담으로 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포로에서 한 가지 여쭐게요.